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8년 2월 24일에 경호할 수 있는 기한이 다 만료된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퇴임 후 10년 동안은 그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에 법률이 개정돼서 또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5년을 더 경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15년간을 경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경호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버린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도 그래도 더 경호를 하라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지시를 하는 한편 법제처에 더 경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법률로 정한 바가 있는데 그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해석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이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1항 6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회신을 2018년 4월 30일에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참으로 막가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의 법제처의 장이 아무래도 그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법제처 장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혼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무실에서 같이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제처장으로 온 것은 법제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온 것인데 이번에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흠잡힐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도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5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은 헌법 제85조를 그 존재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앞에서 여러 가지 예우를 규정하고 그 밖의 예우 이것을 규정합니다. 제6조 제4항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호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
그래서 이 경호 및 경비는 무한히 계속되거나 종신 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정 기간인데 그것도 필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함께 아울러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4조는 경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호 대통령과 그 가족, 2호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래서 제4조 제1항 3호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인 경호 대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반대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퇴임 후 10년이 넘어서는 안 되고 또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퇴임 후 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 경호할 수 있다.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3항에서 방금 이야기한 제1항 제3호에 추가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퇴임 후 10년까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경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3년 8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 제3항을 신설하였고 그래서 추가하여 5년을 더 경호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3항은 이렇습니다.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그 당시는 처장이 아니고 실장이었겠죠.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그래서 제3항을 보면 처장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10년 최대 10년간의 경호를 받고 나서도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가 나이가 많다든지 하는 이유로 또 요청을 하면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처장이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5년의 범위에서 5년을 꽉 채워서가 아니고 5년 이내에서 1년, 2년 그래서 5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 가장 오랫동안 경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다. 15년까지 경호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5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적인 근거, 헌법과 법률상의 근거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법 제85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일정 기간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바로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동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 경호 대상은 누구인가? 이 경호 대상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그 경호 대상을 크게 그룹을 나눠보기로 합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6가지,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호는 대통령과 그 가족, 그래서 현직 대통령, 바로 이 법률이 이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그것은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 헌법상 대략 한 2개월 이상 그 정도 지나게 되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역시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이렇게 해서 1호에서 3호까지는 일단 대통령,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 대통령이었던 사람, 이들에 대한 경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 이때부터 달라지죠. 그 명칭은 대통령이라는 것이 들어가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5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6호,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이렇게 6개, 6호에 이르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명칭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 법률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서 이 법률을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 그것은 청와대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주된 목적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이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우선 크게 그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서 3호까지를 대통령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둔다면 나머지 4호, 5호, 6호는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호, 2호, 3호에 있는 사람들은 4호, 5호, 6호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겠죠. 이것을 잘 구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6호에서 국내외 요인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삼부 요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도 요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을 경호할 때 이 법률 4조 1항 6호로 경호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법률 안에서. 그리고 요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1호에서 3호까지를 대통령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거나 대통령이었다가 퇴임한 사람인 이들은 요인이 아니라 대통령 그룹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1항 제3호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은 10년 그리고 최장기일 때 15년까지 이 법률에 따라서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직 대통령이야 물론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죠. 그런데 왜 그 배우자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고 그의 배우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의 배우자가 A씨라고 했을 때 이 A씨를 퇴임 후 10년 내지 15년 동안에는 경호를 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A씨를 왜 경호할까? A씨는 중요한 사람이어서 요인이어서 경호할까? 아니면 A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여서 경호할까?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A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전직 대통령의 형수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어머니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A씨 자신이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예가 있습니다. 가령 A씨는 전직 대통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A씨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둡시다. 그래서 그도 요인이 이미 분명하다. 그렇다면 만일 그 A씨가 퇴임 후 10년 내지 15년 이내에 재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는 경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반드시 배우자라고 엮어놓았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지위를 잃으면 경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인으로서 그를 경호할 수 있다고 하면 그가 재혼을 했든 어떻든 해주어야 하겠죠. 여기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A씨이기 때문에 경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A씨가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경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3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5년, 최대 5년 더 경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잃지 않는 한. 그런데 조선일보 2018년 4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씨, 그는 2018년 2월 24일에 이 10년의 경호에다가 추가 5년의 경호까지 그 기간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법률에서 추가해서 경호해주는 기한까지 다 끝난 그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의 권한을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 경호처에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직권 남용이고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둘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그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삼아 그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그러한 근거로 삼으려고 법제처를 이용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과 법률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공개된 석상에서 너무나 자주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헌법이 금지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의결을 했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을 했다고 하고 법제처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그리고 그가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했던 그 선서를 깨뜨린 지 오래인 그런 부정한 공무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 이 두 가지 사안, 스스로 직권을 남용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제처를 그러한 자신의 직권 남용의 수단으로 이용한 이러한 행위들로 탄핵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물론 실정법도 위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법제처는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할 국가기관입니다. 법제처의 공무원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개인 하인들이나 개인 부하들이 아닙니다.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제처에 있는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고용된 그러한 근로자입니다. 요즘 공무원이 근로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은 특별한 근로자이지요. 밥벌이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명예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함으로써 이 나라가 더 나은 곳으로 되는 것이 그들에게 보람이 되는 특별한 지식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번 유권 해석을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법을 악용해서 법을 뒤틀리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직권남용을 범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번 유권 해석을 하면서 법제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호에 따라서 이희호 씨는 10년간 경호를 받는 것이 옳다. 거기에 더해서 제4조 제3항 예외 조항을 따라서 추가 5년간의 경호를 더 받는 것이 옳다. 그러니 15년의 경호를 받는 것이 옳다. 그러면 제4조 1항에서 1항을 적용하고 2항을 지나서 3항을 적용을 한 다음에 다시 1항으로 돌아갑니다. 중복해서 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4조 제1항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희호 씨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국내외 요인이다. 그 자신이 이 나라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제6호를 적용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희호 씨는
무기한 경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위 유권 해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무기한 경호로 가느냐? 제6호에는 그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서 대통령과 입을 맞춰서 대통령의 손발로서 이러한 법률 해석을 하였는데 이것은 법률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 멋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고, 법제처장은 직권을 남용하고 법제처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번 이 유권 해석이라는 것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들, 의사결정권이 인정되었던 공무원들은 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일단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를 파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